안녕하세요. 오늘은 불교와 오해 7편이 되겠습니다. 자, 시리즈물이 벌써 7편에 도달했네요. 6편의 끝이 뭐였습니까? 이제 한 번만 점검하고 들어갑시다. 6편의 끝이 우리가 인생을 그때그때 계속 행복하게 끊임없이 행복한 상태로 계속 살아가는 것이 불교다. 그렇게 이제 마지막이 그 이야기였죠. 이제 그와 반대되는 것이 무엇이다? 그와 반대되는 것이 제가 한 드라마인 미생, 미생을 예로 들었죠. 우리의 삶이 항상 미생의 상태로 계속 불완전하게, 불행한 마음 상태, 그 상태에서 계속 살아갈 것이냐, 아니면 행복하게 계속 행복하게 살아갈 것이냐. 삶은 이 순간의 모험이잖아요. 언제나 지금 이 순간만이 이제 모여서 이제 과거, 현재, 미래가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불교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지금 이 순간입니다.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고 과거는 이미 지나갔다. 그러면 지금 이 순간 내가 과거나 미래로 인해서 내가 고통받을 이유가 없다. 그래서 나는 언제나 이 순간 행복하게 고통받지 않고 편안하게 내 할 바를 할 수 있는, 이것이 불교의 가르침이자 깨달은 자의 삶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주제는 무엇이냐? 오늘의 주제는 그러면 평소 삶에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 내가 무엇을 관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가 저번 주제였잖아요. 6편의 주제가 그거였습니다. 관법 수행. 무엇을 관하느냐. 그래서 이제 무상, 무아를 최종적으로는 무상과,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바뀌어 나가는, 나 또한 무상으로서 나도 또한 언제든지 죽을 수 있다. 예. 무아, 내가 항상 영원 불멸한 내가 아니다. 나 또한 죽어서 사라지는 존재이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무상하다. 변화해 나간다. 참 변화해 나가. 우리는 모두 다 변화해 나가는 자연의 일부다. 자, 이와 같은 내용을 관을 해야 되는데, 그와 함께 이제 일상적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중에는 내가 지금 고통을 무엇으로 받고 있는가를 관하라 라는 내용이 이제 저번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은 관을 해가지고 내가 무엇인가에 고통받는 사실을 알았어요. 고통받는 사실을 알았어요. 아, 내가 지금 고통받고 있구나. 솔직히 원래는 대부분의 사람은 내가 고통받는다는 사실은 그냥 알기 쉬워요. 근데 그게 어느 정도 이상이 되면 스스로 병같이 느껴집니다. 우울증이 오거나 극단적인 어떤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까지 몰리고 나서야 너무 힘들고 어렵다라고 생각을 해서 뭔가 이제 인터넷에서 찾아보기도 하고 검색을 해보기도 하고 또 병원에 가보기도 합니다. 예. 그런데 일상적으로 우리는 그와 같은 상황에 떨어지기 전에도 그런 어떤 정신적 고통을 받고 살아갑니다. 예. 그래서 이 고통은 누구나 거의 깨닫지 못한 자, 거의 대부분이 이와 같은 어떤 고통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고통스러운 사실 자체는 알고 있을 거예요. 확실하게 딱 관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관을 하고, 그리고 그 원인이 무엇이냐. 저번 화에서는 제가 그 원인이 내가 집착하고 있기 때문이다. 내가 등에 지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그럼 이제 내가 집착을 하거나 등에 지고 있는 이유는 뭘까요? 그게 또 이유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한 번만 더 깊이 들어갑시다. 자, 요거에서도 아시다시피 제가 불교를 이야기하기는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불교는 어려운 게 아니다.
어려운 건 아닙니다. 절대 어려운 내용은 하나도 없어요. 어려운 건 없고 단지 조금 더 깊이 다이빙 해 들어가는 겁니다. 한 번 더 깊이 들어가는 겁니다. 내가 알고 있고 내가 원래 해봤던 거. 그래서 원인을 알면 무엇이 바뀌느냐? 고통의 구조가 보입니다. 고통의 구조가, 고통에도 구조가 있거든요. 관법에도 구조가 있고, 지법, 예, 우리가 멈춤 수행에도 구조가 있고, 목표가 있고, 어떻게 하는 것이 있으며, 이게 주요 핵심 원리가 무엇인지가 다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고통에도 그와 같은 게 있다는 거예요. 고통의 주요 핵심 원리가 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고통에도 제일 근본이 되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고통을 관할 때 목적에 있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표현을 하는데, 그거를 들어가는 방법, 그 원인을 찾아가는 방법이 무엇이냐? 연기법이라는 겁니다. 단어가 또 한자가 나오니까 좀 어려워 보이긴 합니다. 연은 연관된다. 기는 일어난다. 연관되어서 일어나는 법이다. 무슨 말이냐? 그 말은 바로 콩 심되 콩 남는다. 팥 심은데 팥 난다 라는 우리나라 속담에 따라서 무엇을 심으니까 심은 것이 나더라. 씨앗과 결과가 연관이 있는 거죠. 콩을 심었으니까 콩이 나더라. 콩이 나는 것은 콩을 심었기 때문이죠. 씨앗과 결과, 원인과 결과, 씨앗과 열매, 원인과 결과가 연관이 있더라. 연관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씨앗을 콩을 심었는데 팥도 나고 사과도 나고 그럼 연관이 하나도 없네요. 아무 데나 나겠네요. 근데 연관이 있으니까 심은 대로 거두리라. 또 어디서 많이 듣던 소리네요. 그렇죠. 심은 대로 거둡니다. 내가 뿌린 대로 거두고 심은 대로 거두고 베푼 만큼 받고, 그와 같은 것이 인연입니다. 인, 씨앗, 연관되어 있다. 무엇과 연관되어 있을까요? 씨앗과. 결과가 연관되어 있어요. 인연과. 결과는 원인과 연관이 있다 해서 인연과예요. 그럼 너와 나의 만남도 인연이다. 너와 나의 만남은 결과라고 치면 그것에는 원인이 있다 이거예요. 원인으로 연관이 되어서 인연해서 지금의 결과가 생겼다. 너와 나의 만남도 인연인데, 옷깃만 스쳐도 인연인데, 옷깃만 스친 것조차도 우리가 이렇게 인연이 된 것은 과거에 뭔가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돼서 원인으로 지금 결과로서 우리가 만난 거다.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다. 인연과 인연은 연기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인연법, 연기법에 의해서 우리의 고통의 원인을 이제 쫙 한번 찾아가는 것이 오늘의 주요 내용입니다. 어떻게 들어가 볼까요? 자, 한번 들어가 봅시다. 내가 저번 화에 했던 제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합시다. 남 이야기 많이 해봤자, 별로 실감나는 예도 잘 못 드니까 제 자신의 예를 들어봅시다. 집안에 어떤, 집안을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는 나의 어떤 포부 또는, 책임감, 의무감, 그와 같은 것이 있는데 현실에 나는 사업을 맨날 실패를 하고 내 욕심은 따로 또 있고 내 의무감도 있고, 근데 부모에 대한 효도도 제대로 못하고 하는 것에 억눌려서 살아왔다라고 했잖아요. 자, 결과 원인은 그거였어요. 고통을 받는다라는 게 이제 결과로서 드러났습니다. 그 원인, 고통의 원인은 내가 해야 된다, 하고 싶다 라고 하는 나의 집착이었기 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신적 고통을 받는 것은 나의 집착이 하나의 원인이다 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죠? 내가 고통을 받는 것은 내가 뭔가 집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어깨에 짊어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그로 인해서 내가 고통을 받고 있다. 그러면 집착이 원인이었어요. 그러면 집착을 하는 것은 뭐 때문에 집착을 하게 되었나? 집착을 하는 것은 내가 그것을 하려고 했기 때문이다. 욕구, 욕망, 부모님을
행복하게 해주고 싶다. 하고 싶다. 사업에 성공해서 떳떳하게 살고 싶다. 자랑하고 싶다. 싶다. 욕구. 원트. 이거도 유식하게 예,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나의 욕구가 기본이 되어서 결국 그것이 집착으로 이어진다. 어제자의 영상을 기준으로 말씀하자면 이렇게 할 수 있죠. 집착을 버리면은 고통을 받지 않는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한편으로 욕구, 욕망, 하려고 하는 생각이 마음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집착도 없고 고통도 안 받겠네요. 그렇습니다. 욕구가 없으면 고통이 없어져요. 하고 싶은 게 없다. 해야 되는 것, 하고 싶은 것, 라는 의도, 나의 의도가 없으면 집착도 생기지 않으며 저게 꼭 해야 된다, 저걸 꼭 해야 되는데 라는 집착이 생기지 않으며 그로 인해서 고통도 없어진다. 그래서 불교에 탐진치라고 탐이 들어가 있어요. 네, 탐한다, 원한다. 저걸 하고 싶어. 예, 탐욕이 들어갔어요. 욕구, 욕망, 하려고 하는 것. 내가 하려는 바, 나의 의지, 나의 하려는 바가 있으면은 그로 인해서 집착이 생기며 집착이 생기면서 고통스러워진다. 요거 여러분도 인정이 됩니까? 그러면 욕구를 탁 버려버리면 근데 아니 뭐 성인도 아니고 욕구를 왜 버립니까? 여기서 이제 좀 딱 걸리죠. 딱 걸립니다. 욕구가 아니 세상에 욕구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있을 수도 있죠. 자, 그래서 제가 이제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여러분께 그 전편이 뭐였습니까? 그러니까 요 앞에 6편 말고 5편 내용이 선정에 드는 거였죠. 선정, 멈춘다. 무엇을 멈춘다 했습니까? 정신적 활동을 대부분 다 멈춰버린다 했잖아요. 정신적 활동을 거의 대부분 멈춰버려요. 선정에 들어가면 멈추어버리죠. 그걸 멈추면 고통, 정신적 고통과 함께 생각도 멈춰버리고 대부분의 마음 작용 이런 것들 싹 다 멈춰버립니다. 그것이 그 멈추어버리는 작동을 하는 것이 선정이 들어가는 겁니다. 집중이 들어서 들어갔죠. 들어가면 어떻게 되느냐? 그때 정신 상태가 어떠느냐? 생각도 안 든단 말이에요. 생각도 안 드는데 뭐 하고 싶다는 마음이 들까요? 그래서 선정에 들어가 보면 욕구 없는 상태, 하려는 바가 없는 상태를 경험할 수 있어요. 그게 뭐라고요? 또 다른 말로 하자면 비어있음, 텅 비어있음, 무위, 하려는 바, 무위자연이라고 하죠. 하려는 바가 없음. 내가 뭔가 하려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텅 비어 있는 마음, 무위의 상태가 있다는 겁니다. 무위 상태에서는 그래서 집착이 있을 수 없으며 고통도 있을 수 없습니다. 이 비어있음과 그리고 무위는 우리가 노자라는 중국의 위대한 철학자, 노자, 우리 도교의 거의 뭐 창시자이자 노자의 가장 중요한 도덕경에 적혀있는 가장 중요한 두 키워드예요. 비어있음, 그리고 무위. 무위자연은 여러분도 대부분 들어보셨을 거 아니에요. 유위는 하려는 바거든요. 뭔가 하려는 바예요. 그것의 반대예요. 무위. 하려는 바 없다. 욕구가 없다라고 표현을 해도 되겠습니까? 너무 지나친 비약일까요? 비슷합니다. 무위는 하려는 바 없음과 거의 동격입니다. 거의 동격이에요. 그렇게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려는 바 없을 때, 저걸 꼭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없을 때, 욕구가 없을 때 행위를 해도 고통받지 않는다. 이걸 어떻게 표현해? 하려는 바 없이 행한다. 무의로 행을 하라. 들어보셨어요? 혹시? 예, 설거지를 하는데 내가 설거지를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설거지 하는 거예요. 산을 타야 되는데, 등산을 해야 되는데, 등산을 하고 싶다라고 해서 등산을 하거나, 등산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해서 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제 인생이었죠. 제가 어제 짤 영상에서 그랬잖아요. 내가 부모님께 효도를 해야 되는데, 내가 돈을 벌고 싶은데, 내가 성공하고 싶은데, 사업에 성공해야 되는데, 라는 것이 있으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일반적인 인간의 삶입니다. 근데 부모한테 효도해야지, 성공 하면 좋지. 예, 근데 꼭 해야 되겠다, 저걸 원래 해야 되는 거다라고 그렇게 거기에 내가 하려는 바 없이 성공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성공을 할 확률이 별로 없다. 성공을 꼭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없이 하는 거예요. 하려는 바 결과를 내가 미리 꼭 해야 된다, 저걸 반드시 해내야 되겠다, 이걸 하고 싶다, 해야 된다 라는 생각 없이 하는 겁니다. 등산을 하는데 아무 생각 없이 등산을 하는 거예요. 등산을 하는데 저 산 정상에 꼭 올라가야 되겠다, 아니면 가고 싶다, 올라가야 한다. 근데 올라갈 수 있을지 없을지 우리는 모른다. 내가 산 중턱에 죽을 수도 있으며, 산 정상 바로 앞에 죽을 수도 있으며, 바로 한 발 내딛고 그 다음 발 내딛을 때 죽을 수도 있어요. 그게 무상이잖아요. 언제 변할지 알 수 없어요. 나도 언제든지 변하고, 산도 변하고, 모든 게 변해 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거를 억지로 꼭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해봤자 결과가 보장이 받을 수 없는데, 그거는 허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장받을 수 없으니까 엉뚱한 거죠. 착각인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러면 등산은 그냥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는 중에 즐거워요. 그렇기 때문에 할 때 별다른 고통을 받지 않습니다. 그것이 무위의 삶입니다. 욕구가 없이 행위를 하는 거예요. 결과를 반드시 저 결과를 얻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행위를 하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뭐라고요? 꿈을 향해서 고! 좋습니다. 저는 꿈을 향해서 고 너무 좋아해요. 젊은이는 꿈을 향해서 살아야 됩니다. 꿈을 꾸고 원하는 바를 이루고자 노력을 해야 됩니다. 하는데 그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고, 이룩해야 되겠다라고 내가 유의로 하고, 내가 이걸 꽉 잡게 되면, 집착으로 변질이 되는 욕구가 기반이 되면 이것은 이루어질 가능성이 없을 수도 있다. 그러면 네가 이걸 결과를 반드시 이룩해야지 행복할 것이냐? 아니, 지금 하기 전에 지금 일단 행복하면서 이것도 해나간다. 한 발 두 발씩. 그것이 될지 안 될지, 그거는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그것이 될지 안 될지는 알 수가 없다. 모사제인 성사제천. 이런 사람이 꿈이 돼. 이게 될지 안 될지는 하늘에 달려있다. 옛날 말에 훌륭한 고사성어네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내일 일은 내일 걱정하라. 오늘은 내가 오늘 할 바만 하면 돼. 자, 그래서 욕구가 집착을 만들어내고, 집착이 고통을 만들어낸다. 그래서 욕구 없는 삶, 하려는 바 없이 하는 삶. 야, 말은 엄청 쉽게 하네. 그 경험 어디서 해볼 수 있다고요? 선정에 들어가면 해볼 수 있다. 그 선정수 궁금해지네요. 과연 그게 무엇인지. 그러니까 여러분 꼭 멈춤 수행
하십시오. 어떻게 하는가? 그건 제 앞 영상 꼭 보십시오. 앞 영상을 보시면 선정이 드는 것이 어떻게 들어가는지, 얼마나 중요한지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어쨌거나 그래서 욕구 없이도 할 수 있다. 일단은 그래서 욕구 때문에 집착이 생겼다 했잖아요. 그러면 욕구는 왜 생겼는가? 아니 도대체 욕구 다음에 또 더 들어가요. 불교는 조금 깊이 들어갑시다. 어렵지도 않잖아요. 여러분도 쉽잖아요. 욕구가 있어서 집착이 생겼다. 그거는 뭐 어려운 거 하나도 없더라. 오케이. 그러니까 욕구는 왜 생겼는가? 부처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욕구는 당신이 좋아하고 싫어하고 하는 분별 때문에 욕구가 생긴다. 이것도 이해하기 별로 안 어렵죠. 왜? 여러분 앞에 맛있는 과일, 여러분이 좋아하는 사과랑 여러분이 별로 좋아하지 않는 바나나가 있다 치면 여러분은 좋아하는 과일은 사과를 먹고 싶겠죠. 그쵸? 네, 그거예요, 바로. 똑같은 과일이라는 이름이 붙었지만 내가 좋아하는 것을 먹으려고 하게 됩니다. 내가 좋아하기 때문에 쾌락, 기쁘다, 불쾌감, 불쾌하다, 기분 나쁘다. 그래서 이와 같은 구분, 좋아함과 싫어함이 있기 때문에 욕구가 생긴다. 하려는 바가 생긴다. 당신이 구분을 짓는다. 무엇으로?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을 구분 짓는다. 이 구분 짓는 것 때문에 내가 이거는 하기 싫고 이건 하고 싶고 하는 욕구가 생긴다. 그쵸?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행위는 나의 좋아함과 싫어함 또는 뭐 좋지도 싫지도 않은 그런 어떤 나의 어떤 분별심이 작동을 하게 됩니다. 내가 좋아하니까 하고 싶어지잖아요. 또는 내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는 거죠. 어쨌거나 그와 같은 쾌불쾌가 그 기반으로 욕구가 생긴다. 쾌불쾌, 이걸 했을 때 좋다라고 생각이 든다. 이걸 했을 때 기분 나쁘다고 생각이 든다. 그러므로 기분 나쁜 것은 하기 싫어지고 기분 좋은 것은 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욕구의 기본은 좋다 싫다라는 구분되는 마음, 나의 그런 경험, 그걸 기준으로 욕구가 생기더라. 그러면 좋은 것과 싫은 것을 구분하는 마음이 없으면은 욕구도 없어지겠네요. 그게 된단 말입니까? 그게 뭡니까? 분별심이죠. 자, 분별한다. 이건 내가 좋고, 이건 싫고, 이건 좋고. 좋고 싫고가 분별이 되는데, 우리 모두는 좋고 싫고가 분별이 돼요. 모든 것에. 우리가 뭐, 당신한테 모든 거 하나를 시키더라도 내가 좋아하는 게 있고 싫어하는 게 있어요. 제가 그 이야기 했었습니까? 불교는 매우 쉽다라고 이야기하는 2편인가 영상에서 그렇게 이야기했죠. 뭐라고 합니까? 등산을 하는데 내가 등산을 원래 좋아해요. 좋아하는 사람한테 무거운 짐을 옮겨주고 지리산 올라가라 하면 이거 좋다고 하면서 올라갈 거예요. 근데 내가 등산이 싫어요. 아니 등산을 왜 한단 말이야 도대체. 집에서 게임하고 놀고 영화 보고 뭐 팝콘 먹고 뭐 사과 깎아 먹고 책 보고 소설 보고 만화책 보고 놀는 게 좋은데 운동을 해도 되는데 왜 산을 왜 가냐고 도대체. 등산을 싫어하는 사람 입장에서 니 등산하러 가라 해놓고 짐을 탁 옮겨주고 지리산 올라가 하면 그 사람이 올라가는 내내 기분이 좋을까요? 싫을까요? 고통스러울까요? 기쁠까요? 지역이에요. 왜? 싫어하니까. 등산이 싫어요. 등산이 싫은데 시키면 고통받지 않습니까? 하기 싫은 거니까. 싫은데 하라고 하니까 나는 하기 싫은 마음이 들고 뭐 욕구죠. 하기 싫다. 그것도 욕구예요. 하고 싶다만 욕구가 아니에요. 하기 싫은 것도 욕구예요. 욕구가 들고 집착이 드는 거예요.
아, 내 하기 싫은데, 뭐씨, 왜 끌고 와가지고, 원망심, 뭐심, 막, 산을 타는 내내 막, 시부렁시부렁 하고 욕을 하면서 걷는 거예요. 그게 우리네 삶입니다. 내가 하기 싫은 걸 하고 있으니까. 반대로 똑같은 산을 타는데, 와, 지산 왔단 말이야. 저, 복잡하고 어려운 일, 다 내팽개고 자연에 올라와서 등산하는 게 너무 기분 좋단 말이에요. 하고 싶은 거 하고 있는 거예요. 분별심을 딱 버리는 순간, 삶 자체가 그냥 무의의 삶이 됩니다. 그러니까 유의, 무의조차도 구분이 없어져 버려요. 왜냐하면 내가 좋아하는 거, 싫어하는 것이 딱히 없으니까. 그와 같은 구분됨이 없어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딱히 뭐 쾌불쾌감을 느낄 겨를이 없어요. 무슨 말이냐? 내가 아름다운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고 싶어요. 나는 예쁜 여자랑 연애하고 싶어요. 저는 남자니까 뭐 남자 입장에서 여자만 이야기합시다. 제가 여자가 아니다 보니까 잘 몰라요. 멋있는 남자라고 바꿔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하고 싶다는 생각 때문에 집착이 생기고, 근데 하고 싶은 것은 쾌불쾌, 그러니까 이쁜 게 좋다라고 내가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게 좋은 거예요. 이쁜 여자, 아름다운 여자가 좋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와 같은 게 있었어요. 그래서 하고 싶어 하는 거죠. 근데 쾌불쾌가 있는 것인데, 쾌불쾌가 구분이 없어져 버렸어요. 이쁜 것이 좋지도 싫지도 않은 거예요. 무덤덤한 거예요. 그러면 뭐 거기에 집착할 게 뭐가 있어요? 내 분별심이 사라지는 순간, 내 판단이 좋다 나쁘다, 싫다 좋다, 판단이 싹 사라지는 순간, 갑자기 또 세상이 또 개벽을 합니다. 세상은 똑같은데, 세상에 있는 그대로인데, 내 마음에 분별심이 싹 없어지는 순간, 좋다 싫다, 쾌불쾌, 좋아한다 싫어한다, 불쾌감, 쾌감, 이것이 싹 사라지는 순간, 세상이 완전 막 천지개벽을 해버려요. 뭐 딴 데 천지개벽을 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은 그대로, 내 몸도 그대로, 모든 게 다 그대로인데, 나에게 분별심이 싹 사라지는 순간 갑자기 세상이 막 완전히 다른 세상이 됩니다. 고통이 싹, 내가 뭐 고통을 받을 그게 없어져 버려요. 싹 정신적 고통을 받음이 날아가 버립니다. 그걸 어디서 깨끗 수 있다? 내가 깨달으면 이 구분하는 것이 이제 최종적으로 지금 이야기하는 것을 끝에 가면 이제 깨달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다 관 이야기예요. 보아라. 근데 쾌불쾌라고 나누어진 것조차도 나의 인식이거든요. 나의 기억이과 나의 사고방식이 나의 고정관념이거든요. 의미 부여거든요. 이것을 바로 보는 순간 싹 날아가 버립니다. 이게 원래 그런 게 자연이 원래 그런 게 아니구나. 자연은 원래 그냥 이쁘고 못생기고 어디 있습니까? 여자에 없어요. 미추의 구분이 뭐 미추가 뭐 어디 있습니까? 미추에 바위가 아름답거나 추하거나 하는 바위가 어디 있어요? 없어요. 바위는 그냥 바위예요. 물이 아름답거나 달빛이 아름답거나 그거는 우리 인간의 기준이에요. 그래서 어쨌거나 관을 해도 그렇게 가는데, 관을 해서 깨달으면 그렇게 갈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면 어떻게 한다? 자, 선정이 되면 어떻다고요? 판단도 멈춘다. 좋다 싫다 판단 구분도 사리 구분도 멈춰버린다. 생각이 멈춰버리거든요. 생각에는 언어가 들어가 있거든요. 사람은 언어로 생각을 합니다. 왜? 진짜예요. 한국 사람은 한국어로 생각을 해요. 외국 사람은요?
예, 뭐 미국 사람이다. 그러면 그 사람은 생각을 영어로 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이란 것이 원래 타고난 것이 아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거 아주 중요해요.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생각이 굉장히 빨리 팍팍팍 지나가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이 생각한다는 것이 이 언어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모르면 생각하는 그것이 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거 많이 더 어려워졌다. 더 쉽게 들어갑시다. 즉 나는 생각을 해서 나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생각하는 것이 내가 생각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거는 생각은 언어로서 이루어져 있고 언어로서 생각하는 저 예쁘네. 예쁘네라는 단어로 생각을 했잖아요. 예쁘다라는 것은 태어났을 때부터 갖고 있었을까요? 아기가 엄마가 예쁘다고 생각하고 누나가 예쁘다고 생각할까요? 한 살 아기가 예쁘네 안 예쁘네 라고 다른 사람을 볼까요? 2살 3살 때가 예쁘네 안 예쁘네 생각할까요? 언제부턴가 아이에게 예쁘다라는 개념이 단어가 들어가고 그래서 아기가 예쁘네 안 예쁘네 라고 구분을 하기 시작하는 게 언제쯤부터일까요? 그와 같은 구분이 시작되는 것은 언어와 함께 시작합니다. 언어와 함께 우리 머릿속에 예쁘다라는 것이 추하다, 아름답다, 추하다라는 단어들이 언어의 개념이 박히면서 그와 함께 생각이 일어납니다. 근데 생각이 멈춰버려요. 생각이 멈추면 어찌 됩니까? 그럼 보통 사람들은 아니 생각이 어떻게 멈춰? 생각 멈춥니다. 여러분도 생각이 멈춘 상황을 많이 겪을 수 있어요. 일상생활에도 엄청나게 자주 겪습니다. 우리도. 하지만 생각이 멈추는 것이 자연스럽다고는 생각을 안 하시죠. 그런데 자연스럽게 생각이 멈춰서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생각 멈추면 바보 아닙니까? 근데 생각을 자유자재로 꺼내서 쓸 수 있어요. 내가 생각하고 싶을 때는 생각을 하고 생각 없이 그냥 편안하게 있을 때는 생각을 안 할 수 있어요. 근데 일반 사람은 생각을 내가 멈출 수 없거든요. 과거 생각, 미래 생각으로 머리가 막 왔다 갔다 뛰어다니거든요. 내가 뭔가 집중하지 않을 때는. 집중할 때는 그래도 과거, 미래로 안 가는데 집중 안 할 때는 머릿속 생각이 마구 뛰어 돌아다니죠.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불쾌감도 구분 짓는 것도 그와 같은 구분 짓는 것도 멈추는 순간 그 다음 작용이 쫙 멈춘다. 좋아하고 싫어하고 기분 좋고 기분 나쁘고 라는 느낌, 경험을 기반으로 우리는 욕구가 생기고 욕구를 기반으로 집착이 생기고 집착해서 고통스러웠잖아요. 그 욕구 앞에 있는 쾌불쾌라는 분별하는 경험, 좋다 나쁘다라는 경험, 상이 생겼는데 그것을 끊어버리는 순간 그 다음 것도 싹 없어져 버린다. 정말요? 그렇습니다. 그와 같은 상을 버리는 순간 이걸 상이라고 하거든요. 좋아한다, 싫어한다. 어쨌거나 그러면 쾌불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쾌불쾌의 원인은 무엇인가? 이거 언제까지 들어갑니까? 이제 2번밖에 안 남았어요. 저 쾌불쾌의 원인가? 그 원인의 원인이 마지막이에요. 거기까지 가면 이제 부처님이 초창기에 말씀하신 연기법의 마지막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얼마 안 남았죠. 2개밖에 안 남았어요. 쾌불쾌의 원인이 무엇인가? 쾌불쾌의 원인은 기분 좋거나 기분 나쁘거나 하는 어떤 일이 발생을 해야 되잖아요. 어떤 상황이 벌어져야 됩니다. 즉 사과가 먹어보고 입에서 어떤 맛이 퍼졌잖아요. 달달한 맛, 무슨 맛, 어떤 명사로 그냥 그게 좋다 싫다라는 것을 가기 전에 무엇인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 느낌이 있잖아요. 혀로 느낀 사과의 맛이 있습니다. 촉감이 있어요. 아삭하고 씹었을 때 입안에 퍼지는 달달한 맛과 약간 신맛과 다양한 것들이 느껴졌을 거예요. 그걸 좋다라고 느낀 거거나 싫다라고 느끼거나 불쾌라고 느끼기 전에 우리는 그와 같은 경험을 하게 됩니다. 접촉을 하게 돼요. 그래서
사과를 좋아하는 거예요. 사과 먹는 것이 좋은 거예요. 그렇죠? 그와 같은 것이 이제 쾌불쾌 생기기 이전에 쾌불쾌라는 우리의 생각 또는 구분심, 분별심이 생기기 이전에 접촉이 있었다. 그와 같은 접촉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좋아하거나 싫어한다. 그 접촉은 한 번일 수도 있고 수십 번, 여러 번 반복될 수 있어요. 우리는 TV를 통해서 수없이 예쁘고 아름답고 멋있는 남성, 멋있는 여성들이 막 나와가지고 막 주연 배우로 활동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게 예쁜 거야. 이게 아름다운 거야. 예쁘네. 아름답네. 그걸 보면서 나 얼굴은 저와 같지 않으면 나도 이쁘고 싶어요. 내가 멋있지 않더라도 여성은 아름다운 여성을 만나고 싶어요. 아름답다라고 생각하는 상을 가지는 것이 이런 것이 아름답다라고 생각을 가지는 것은 그와 같은 접촉을 계속했기 때문에 이것이 아름답다. 이것이 이쁘다. 이것이 좋은 것이다. 이쁜 건 좋은 것이다. 멋있는 건 좋은 것이다. 계속 접촉을 계속 해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쾌불쾌,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이 생겼다는 겁니다. 그게 생긴 거예요. 근데 그 전에 무엇이 있었다? 접촉이 있었다. 그러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접촉을 아예 안 했다면 그 뒤에 게 싹 없어지겠네요. 진짠가? 한번 예를 들어봅시다. 태어났어요. 아기가 태어났어요. 부모도 없이 혼자 태어났어요. 무인도에 태어났습니다. 그런 일은 없겠지만 태어났다고 칩시다. 그 아기는 언어도 없고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뭔가 하려고 멋진 도시 생활이라든가 이쁜 여자라든가 개념이 아예 없어요. 접촉을 안 했단 말이에요. 어떤 접촉도 없었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아기는 그런 것들로 고통받지 않는다. 생리적인 배고픔, 육체적 고통과 잠이 오면 자야 되는 그거는 당연한 거죠. 그걸 욕구로 넣는 것은 잘못됐어요. 그거는 기본적인 그냥 자연현상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걸 욕구라고 하진 않아요. 배고프고 밥 먹고 잠오면 자고 그거는 기본적인 생명체의 기본이에요. 그거 안 하면 어쩌합니까? 죽어비지 부처라고 굶으면 부처고 잠 안 자면 죽어요. 안 돼요. 부처도 잠도 자고 부처도 깨달아도 먹고 살아야 돼요. 똥도 넣어야 되죠. 먹었으니까 똥 넣어야죠. 똥오줌도 싸고 그게 부처예요. 인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이외에 우리가 이야기했던 정신적 고통의 기반이 되는 쾌불쾌부터 시작해서 쾌불쾌랑 그에 의해서 욕망이 생긴 거랑 욕망에 의해서 집착이 생기고 집착에 의해서 고통을 받는데 그러한 모든 과정이 접촉이 아예 없었다. 접촉이 없으니까 갑자기 그 뒤에 게 싹 다 날아가 버리네요. 다 날아가 버려요. 접촉을 안 하면 된다. 좋은 방식 중에 하나네요. 너무 인생에 살고 힘들고 고통스럽다. 그러면 그냥 산에 틀어박히지. 예, 산에 가는 사람들의 일부분은 그걸 알고 있습니다. 번잡한 어떤 비교되고 번잡한 이 도시의 삶에 지치고 나면 그런 것으로 고통받기 싫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노년의 삶이나 빠른 은퇴를 통해서 그냥 한적한 자연의 삶을 만끽하려는 분도 있습니다. 그것도 한 방법이에요. 접촉을 끊는 거죠. 두 번째는 이런 거일 수 있어요. 접촉이 아예 없으면 그 다음에 쾌불쾌 같은 것을 느끼지 않았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접촉 이전에 것이 있다는 거예요. 접촉은 무엇을 기준으로 하느냐? 접촉이 왜 일어났느냐? 접촉이 일어나는 것은 명색 때문에 일어났다. 이제 명색이
산스크리트로 치면 나마루파. 예, 나마루파에 나마는 이름을 짓다. 루파는 뭐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대부분의 것들을 루파라고 합니다. 사과라는 과일이 있어요. 우리 눈에 사과라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거를 사과라고 우리가 이름을 짓는 거예요. 의미를 부여합니다. 이건 과일이고 사과라는 거예요. 이름을 사과라고 지어놨어요. 우리가 사과를 접촉을 해서 맛을 느껴보는 겁니다. 맛을 느껴보면서 이것이 사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의미 부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접촉이 의미가 생기는 겁니다. 사과에 의미 부여가 안 돼 있으면 사과를 먹고 다음에 시장에 걸어가다가 사과를 보고도 같은 사과라고 인식을 안 하면, 의미 부여를 안 해뒀으면 저 사과는 무슨 맛일지 우리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는 비슷한 사과를 여러 개 놔둬놓고 이것도 사과, 이것도 사과, 파란 것도 사과, 빨간 것도 사과, 요 모습 비슷하게 생긴 사과라고 우리는 이제 인식하고 훈련받고 의미가 지어졌어요. 폼에, 형태,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것에 이름을 붙였어요. 이름을 붙이고 나니까 이제 저 사과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먹어보고 느껴보고 만져보고 우리가 인식을 하고 이것이 사과다. 이거 먹어봤으니까 이런 것이 이 맛이구나 라는 어떤 나만의 관념들이 쌓입니다. 쌓여서 시장에 지나가다가 사과를 보면 입에서 침이 고였어요. 저 사과, 전에 먹었던 맛있는 사과의 느낌이 나면서 저 사과를 먹으면 그런 맛이 날 거야. 저걸 먹고 싶어 라는 생각도 들겠죠. 캐불캐를 통해서 좋아하니까 먹고 싶고 욕구가 생기고 집착이 생기고 저걸 먹어야 되는데 근데 내 주머니에 돈이 없어. 먹고 싶은데 못 먹으니까 기분 나빠. 짜증나. 근데 그 사과는 과연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맛일까요? 에? 무슨 말이냐면 그 사과는 이름이 사과이지만 실제로 그 사과를 돈을 주고 딱 샀어요. 한 개 사서 입에 탁 넣어봤어요. 아삭 씹었어요. 근데 우와 싫어 퇴퇴퇴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사고에 의해서 저 사과가 달콤하고 맛있는 사과일 거라고 추측하고 상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의미를 부여해 놨으니까요. 저것이 사과다. 사과라는 건 무엇이다. 무슨 맛이다. 뭐 등등 여러 가지 의미가 부여가 되어 있습니다. 사과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그래서 사과라고 똑같은 사과라고 착각을 합니다. 언어의 착각이 묘미예요. 언어는 추상화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의사소통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사과라고 하니까 여러분도 사과의 모습을 떠올리겠죠. 여러분은 좋아하는 사과가 파란색 사과면 파란색 사과를 떠올릴 수도 있고, 저는 사과라고 이야기했을 때 빨간색 사과를 떠올리면서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사과라는 것에 대해서 언어로 혹시 오해할지 몰라도 사과에 대해서 같이 떠올릴 수 있는 기능이 언어에 있습니다. 단어와 언어, 문자에 있습니다. 문자로 생각한다 했잖아요, 앞에. 그처럼 사과라는 언어는 아주 중요합니다만 그 사과라는 언어를 통해서 지금 저기에 보이는 그 시장 바닥에 있는 저 사과가 과연 내가 생각하는 그 사과인가, 그 맛인가, 그 느낌인가는 나의 착각이다. 나의 추측이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것이 맛있는 사과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의미 부여를 통해서 우리가 세상을 보게 됩니다. 근데 실제로 먹으니까 실제로 먹으니까 아삭한 게 아니고 버석하다. 사과가 뭐 버석해. 기분들이. 근데 먹어보기 전에는 모르잖아요. 그래요. 그러면 그 전에 저걸 먹고 싶다 생각했을 때 내가 원한 것은 맛있고 좋은 사과를 먹고 싶은 거죠. 저 사과가 아니라. 비슷한 게 계속 벌어집니다. 세상에는 계속 그런 게 벌어집니다. 나는 아름답고 멋진 여성을 만나고 싶었어요. 아름답고 멋진 여성을 만나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아니 뭐 아름답고 멋진 여자 니는 만나나 봤어? 아니요, 뭐 만나봤거든요. 아, 우리 아내가 아름답고 멋진 여성이긴 합니다만 일반적으로 말하는 연예인같이 쭉쭉빵빵 미녀에 그냥 막 잘생기고 막 미스 코리아 나가는 여성은 아니에요, 그쵸? 근데 니는 만나보지도 않으면서 어떻게 알아? 안 만나봐도 안다. 왜 압니까? 어떻게 알까요? 그건 나의 상상이거든요. 아름답고 멋진 여성과 만나서 살아가는 나의 상상력의 언어의 농간과 나의 상상력, 인식. 아, 저게 아름다운 거야. 저게 좋은 거야. 아, 멋진 거야. 아, 저랬으면 좋겠다. 매스미디어부터 시작해서 소설, 책, 문화, 간섭. 아, 이쁘네. 여자 보고는 어렸을 때부터 태어나자마자 1살, 2살 때부터 여자 보면 아, 예쁘다. 남자는 아, 당당하게 아, 멋있게 생겼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자는 예뻐야 되고 남자는 멋있어야 돼요. 그런데 막상 진짜 이쁜 여자랑 사귀면 좋을 것 같단 말이에요. 누구나 부러워하고 좋을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러면 과연 행복할 것인가, 만났을 때. 행복할까요? 행복할 수도 있겠죠. 모른다는 거예요. 사과를 먹어보기 전에 모르듯이. 근데 우리는 맹목적으로 저게 좋다라고 착각하고 살아간다. 명색, 의미 부여를 우리는 모든 사물에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내 자신부터 시작해서 나라고 생각한 거, 나라고 생각한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하고 싶은 거, 이 모든 것의 기반은 무엇이 있을까요? 의미 부여에 있습니다. 여러분 게임 한번 해보셨나요? 게임 안 해보셨다고요? 안 해보신 분한테 어려운데 그냥 안 해보셨다 하더라도 그냥 들어보세요. 예. 예를 들어서 월드 오브 크래프트라든가 디아블로 2라든가 디아블로 3라든가 디아블로 4는 아직 나오진 않았지만 디아블로 레저렉션이라든가 MMORPG로는 월드 오브 크래프트라든가 다양한 게임들이 있죠. 게임 속에 아이템이 있습니다. MMORPG 게임 등에서는 RPG 게임에서는 아이템이 있어요. 처음에는 게임 시큰둥하다가 게임 막상 해보니까 억수 재밌거든요. 어우, 아이템도 없고 방어구도 차고 멋진 무기를 들고 몬스터와 싸우는데 어우, 좋은 무기는 데미지가 잘 나와요. 아주 파괴력이 큰 무기를 들고 싸우면 몬스터가 팍팍 쓰러지죠. 그래서 의미 부여를 하게 됩니다. 무엇에? 희귀한 무기, 갖기 어려운 무기, 데미지가 높은 무기가 좋은 무기가 됩니다. 저게 좋은 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의미 부여를 하기 전에는 아무 의미 없는 게임이라고 해봤자 아무 의미 없는 거 있는데 내가 의미 부여를 딱 하는 순간부터는 그것이 내가 갖고 싶은 워너비 아이템이 됩니다. 저걸 꼭 가져야 돼. 저거 있으면 정말 좋겠어. 뒤에 가면 디지털상의 숫자에 불과한 아이템에 몇만 원, 몇십만 원, 몇천만 원까지 값어치가 부여돼 버려요. 돈으로까지 거래됩니다. 리니지 아이템 몇백만 원, 몇천만 원. 의미 부여가 되어야 값어치가 생기는 거예요. MMORPG 게임에 월드 오브 크래프트 게임이 있었어요. 와, 많은 사람들이 했었습니다. 와우, 블리자드 게임에서. 처음에는 아주 재밌게 크다가 만렙이 되고 레이드를 떠나고 아이템을 찾다가 뒤에 가니까 희귀하고 멋진 제 최종 아이템을 저거 꼭 갖고 싶어요. 그것 때문에 치고 뽑고 싸우고 길드가 파괴됩니다. 그게 갖고 싶어서. 아무것도 아닌데 같이 노는 게 재밌었는데 처음엔 같이 노는 게 재밌고 신기하고 재밌고 성취감 느껴지고 좋았는데 아이템 때문에 분란이 발생해서 이걸 네가 먹니 내가 먹니 저게 좋니 나쁘니 저게 아이템에 의미가 부여돼서 그 아이템 때문에 기대가 해체되고 잘 재밌게 지내던 사람이 틀어지고 싸웁니다. 아니 게임상의 아이템 때문에 현실에 돈도 아니에요. 게임상의 아이템이었어요. 즐거워 그냥 노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 게임 안 해본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게임 해본 사람은 제 말을 이해할 겁니다. 뭐라고요? 아, 그것 때문에 그냥 치고받고 싸우지. 그게 얼마나 갖고 싶은데. 근데 그 게임을 딱 끊는 순간, 게임 그게 게임성에 있는 아이템은 아무 의미 없어요. 아무 의미 없는데, 내가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동안에는 그것이 나의 최종적인 욕구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걸 가지는 것이 다른 사람한테 자랑도 되고, 내가 막, 꼭 갖고 싶은 아이템이었어요. 집착의 대상이었습니다. 욕구의 대상이었어요. 불쾌의 대상이었습니다. 게임을 접촉했기 때문에. 그리고 게임상의 아이템에 의미 부여를, 명색을 했기 때문에. 그 아이템이 무슨 의미일까요? 과연 그 아이템의 명색, 의미 부여를 누가 했을까요? 사회가 하든 내가 했든 누군가 했든 간에 우리는 명색의 세상에 살고 있다. 우리는 의미 부여가 된 추상적인 개념부터 실질적인 사물이 이름 붙어있는 의자, 책상, 집, 뭐든지 이 모든 것에 의미가 부여된 세상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그 의미 부여는 누가 했느냐? 과연 그것이 영원불면한 것인가? 게임 탁 그만두는 순간 갑자기 게임 속에 있는 아이템 아무 의미 없어져요. 시즌이 딱 지나고 나서 다음 시즌 되니까 전에서 최강 아이템이었는데 다음 시즌 딱 되니까 확장팩 나오고 나니까 아무것도 아닌 아이템이 돼버렸어요. 그 다음에 길가에 노멀템보다도 못한 수준이 돼버렸어요. 에픽템이었는데. 근데 그때는 왜 그렇게 좋았을까요? 왜 그렇게 갖고 싶었을까요? 거기에 의미 부여를 하고 있는 것이 실제로 우리 인생하고 똑같아. 그럼 게임상의 아이템만 그런 것이냐? 내가 갖고 싶은 집, 내가 갖고 싶은 차, 내가 타고 다니고 싶은 차, 아름다운 여성, 많은 돈, 그 모든 것들에 부여되어 있는 의미, 그 의미를 누가 부여했는가? 어디서부터 그것이 내 생각이 되었는가? 내가 그걸 하고 싶은 것이 되었는가? 과연 진짜 그것이 큰 의미가 있는가? 그 단어들에 내가 하고 싶어하는, 내가 바라는, 심지어는 제가 람보르기니라고 했을 때 누군가는 람보르기니 하면 아무것도 아닌 차 이 생각하고, 누군가는 우와 그 비싼 차, 누군가는 차가 어때서 그게 무슨 차, 심지어 누군가는 람보르기니 그게 뭐예요? 차 종류인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자, 람보르기니라는 단어를 들었는데 람보르기니 무슨 모델까지 이야기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의미 부여를 한 사람과 그게 뭔지도 모르는 사람과, 누군가는 알고 있어도 그것보다 더 좋은 차를 알고 있는 사람과 의미가 다 다르다. 근데 누군가에게는 워너비 아이템이다. 이 의미 부여를 누가 했는가? 누군가는 벤츠 차, S50, 엄청 타고 싶은 워너비 아이템이에요. 나 돈도 많은 거 보여주고 싶고 말이죠. 근데 누군가에는 벤츠 아니고 피체, 그건 무슨 차야? 그 의미 부여는 누가 했냐 이거예요. 그 의미 부여조차도 버리는 순간 그 뒤에 것도 쫙 다 날아가겠죠. 무슨 말이에요? 그렇죠? 그 아이템의 의미 부여는 아이템 때문에 그 아이템 접촉에 의해서 내가 캐브캐가 생기고 막 등등등 쫙 그 다음 단계가 벌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의미가 없어요. 언어를 떠나버렸어요. 내가 의미 부여가 안 돼 있어요. 그러면 세상에 내가 하고 싶은 것과 해야 되는 것들도 싹 같이 없어져 버립니다. 집착의 대상도 같이 없어져 버려요. 전부 다 그 다음 과정이 싹 다 날아가 버립니다. 고통을 받으려고 해도 받아지지가 않습니다. 그걸 명색이라고 합니다. 나마루빠. 네. 어려운 단어가 좀 한 번 나왔다. 여기 어려운 단어 한 번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다른 것들은 제가 한글로 여러분께 막 그냥 중간 단어도 다 빼버리고 그냥 제 마음대로 막 번역해서 하는데,
요거는 그냥 한 번쯤은 들어보셔도 괜찮다. 단어 하나만. 그러니까 명색이니 나마루빠니 다 잊어먹어도 좋다. 뭡니까? 의미 부여. 언어, 단어, 의미 부여. 어떤 물체, 어떤 대상,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그 모든 것, 인간이 상상했는데 그 모든 것에 의미가 부여되어 있다. 의미가 부여되고 내가 의미를 부여한 것들은 그로 인해서 그 다음 단계가 쫙 벌어진다. 접촉에도 의미가 생겨요. 그때서야. 내가 의미 부여를 하지 않으면 접촉하는 것은 항상 새 것이 됩니다. 이거 단어 중요한 단어예요. 무슨 말이냐면 사과라고 생각을 우리 머릿속에 사과를 생각하고 그 사과는 어떤 맛이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사과를 먹을 때는 새 맛이 아니에요. 기존의 맛과 비교를 합니다. 근데 이걸 사과라고 의미 부여조차도 안 돼 있는 사람에게는 이것은 항상 첫 만남이에요. 첫 접촉입니다. 첫사랑이 돼요. 인생이 항상 새로움 속에 살아가게 됩니다. 의미 부여가 안 돼 있어요. 언제나 모르는 것 투성입니다. 앞에 있는 사람도 내 경험이 모든 것이 새로운 경험이에요. 아침에 가서 샤워를 해도 항상 새로운 경험을 합니다. 이 순간순간이 삶의 기적이에요. 자, 의미 부여가 안 돼 있으면, 삶과 죽음,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그 모든 것에 의미가 부여되어 있는데, 의미 부여가 싹 다 사라지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항상 새로 겪는 삶이에요. 그러면 오해하거나 착각하거나 할 수가 없게 됩니다. 우리는 착각하거나 상상 속의 무엇인가를 오해하고 살아가거든요. 불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부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처에 대해서도 우리 나름대로 의미부여를 하고 있잖아요. 누군가는 부처 이야기하면 신격인 누군가를 생각하고, 누구에게 부처 이야기하면 불상을 떠올릴 테고, 누군가 부처 이야기하면 고타마 시다타를 떠올릴 테고, 누군가 부처 이야기하면 빼짝 말라 있는 이게 고행하고 있는 상모습을 떠올릴 테고, 사람마다 다 다르게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의미는 부여되어 있단 말이죠. 의미 부여가 안 돼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다른 사람이 무슨 말을 할 때마다 오해를 안 합니다. 삶에 겪는 모든 것에 대해서 내가 다른 의미, 엉뚱한 생각을 안 하게 됩니다. 항상 있는 그대로 보여집니다. 있는 그대로 느껴지는 거죠. 그것이 관이에요. 최종적인 관은 무엇이냐? 언어를 떠난 거예요. 우리는 언어로 규정을 지어버리거든요. 나, 남, 내 거, 내 생각, 미녀, 추하고, 아름답고, 귤, 사과, 카메라, 부처, 아라한, 개념을 짓고, 의미를 짓고, 단어를 짓고, 한정을 짓고, 거기에 대해서 좋고 싫음이 생기고, 등등등등등등, 그 다음이 쫙 벌어지는데, 근데 이 의미 부여조차도 싹 날려버리는 것이 고통이 싹 날아간다. 이 순간순간 매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돼. 우리가 불안하거나, 또 마음이 불편하거나 한 것들은 제가 앞에 영상에서 말씀했듯이 그런 것들은 뭡니까? 바로 내가 머릿속으로 상상을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정직원에 대한 상상, 부모를 효도를 시켜줘야 된다는 상상, 의미 부여, 인생이란 무엇인가의 의미 부여, 아름다운 여자를 만난다는 것의 의미 부여, 삶이란 어떤 것에 대한 의미 부여, 내가 매스미디어나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의미 부여, 책을 보면서 알게 된 의미 부여, 그 모든 의미 부여 때문에 내가 내 삶을 남과 비교해서 미리 판단 지어 버린 거예요. 불행한 삶으로 완성되지 않은 미생이라고 착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은 미생이
아니다. 자, 다음에 뵙겠습니다.